우리나라 얘기를 많이 들려드렸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금수강산 이렇게 교과서에 다 써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사시사철 재난이 많죠. 그래서 약간 자조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국인 요리법이라는 요 글을 굉장히 너무나 흥미롭게 봤습니다. 전 날씨를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봄에는 이 한국인 황사 먼지를 묻혔다가 여름에는 장맛비에 샤워시키고 찜통에 넣고 찐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에 널어놓다가 미세먼지를 이렇게 살짝 묻혀서 겨울에는 북극 한파 많았죠. 최근에 냉동실에 보관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나라의 새로운 날씨에 너무 푹푹 찌고 덥고 그러다가 가을이라는 계절을 너무나 기다렸는데 지금 그냥 추위가 와버리죠. 그래서 너무나 따뜻하다가 또 갑자기 추워져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여의도 공원에 철쭉꽃이 만개해서 그거를 보도해서 근데 철쭉꽃이 그렇게 활짝 폈다가 추위가 오면 다 얼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봄에 그 꽃은 꽃을 피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의 대혼란과 생태계에 그런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 세계 기상기구에서 올해가 1.5도 온난화 방어선이 처음으로 붕괴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발표의 배경에는 이 그래프 한 장이 있는데 모두가 그렇게 다 예측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는 뭐 1.5도 조금 안 될 걸로 예측을 했고 영국의 헤들리 센터, 그 다음에 노아는 미국의 기상청 같은 미 국립해양대기청입니다. 예측이 조금씩 다르죠, 기관마다. 그리고 버클리는 미국에 있는 기후 모델을 갖고 있는 대학교,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는 유럽입니다, 유럽연합. 근데 보면 조금씩 다른데 평균을 봤을 때는 1.5도를 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넘을 확률이 거의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유럽의 이 코페르니쿠스 이 모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기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기온을 봤더니 1.54도를 이미 넘었다. 그러니까 11월과 12월이 극단적으로 춥지 않는 이상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1.5도 온난화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기후 파국을 막고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라고 해서 2015년도에 파리 협정에서 전 세계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기온 그래프를 보면 사실 2023년 7월부터 이 1.5도 온난화 선을 넘기 시작했고요. 빨간색이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잠깐 낮아졌다가 다시 치솟죠. 그래서 올해 지난달 10월 달 보면 이미 1.65도 온난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올해를 사는 우리 인류는 지금 어떤 역사 속의 한 페이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1.5도 온난화를 처음으로 돌파할 것이다라고 원래 2030년대에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훨씬 빨리 찾아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기억을 하겠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어떤 시대의 온도를 봤더니 2009년생 뭐 이러면 젠지, Z세대, 그리고 저기 젠 알파 하면 2013년 이후는 정말 타오르듯 붉은 시대에 태어난 거죠.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가 하지만 이 부모님 세대들 한번 보세요. 1950년대 전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고 그때는 되게 추웠어요, 지구 자체가. 그리고 그 이전에 191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있을 때 태어난 이 위대한 세대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어떤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심지어 너무 추워서 지구가 따뜻해지면 되게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꿈을 꾸던 시절이에요. 하지만 점점 달라지죠. 밀레니얼 세대, 뭐 X세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후에 대한 온도 차이가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주변에서는 겨울이 따뜻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 가스비나 전기비 덜 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생태계나 기후 전반으로 보면 겨울은 추워야죠, 그렇죠? 근데 이 시절의 분들이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필연적으로 날 수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IPCC에서 이제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노후 70세가 됐을 때 어떤 기후를 살아가게 될 것이냐. 5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들은 지금 2020년에 이미 70을 맞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근데 70에도 기후가 안정적인 그래도 오렌지 색깔에 머물러 있지만 1980년대에 태어난 저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데 제가 70이 되는 2050년대는 좀 더 위험해지죠. 그리고 2020년대 생은 아주 위험한 70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죠. 5개 시나리오가 있는데 탄소 배출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하느냐 아주 높은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농도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희도 강연할 때 저희 기성세대들은 정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이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이 한 장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기상청에서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델링을 한 자료예요. 근데 저탄소 시나리오나 고탄소나 한 이번 세기 중반 2040년대 정도까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죠. 1.3도 상승, 1.5도 상승. 근데 세기 말로 갔을 때 저탄소 시나리오는 안정적으로 2도 정도로 유지를 할 수 있죠. 근데 고탄소로 가면 아까 그 고생대, 중생대처럼 기온이 6도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1.5도 온난화에서도 산호초의 70%가 멸종을 하고 그럼 뭐 해수면 상승이나 폭염 가뭄 같은 재난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6도 온난화는 거의 기후가 티핑 포인트로 떨어져서 새로운 기후가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데 우리의 미래를 되돌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죠. 우리 개인, 기업, 정부에서 지금 즉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권이 있고 바꿀 수 있다. 이런 희망도 있죠. 시나리오를 보면. 네, 여기까지 북극에 대한 얘기와 기후 얘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